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금요일 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눌림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누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꼭 전쟁을 하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코스닥에 이제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코스닥에 대한 시장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에 대한 방향성을 끌고 가셔야 되는지를 제가 또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에 이제 좀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본격적으로 받았었는데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좀 계속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조정의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정의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게 빨리 나온 게 차라리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더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졌으면 더 많이 좀 급격하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스닥은 한 760포인트 정도까지만 한번 열어두시면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예상하는 그림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받았는데 이제 아마 76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실 이렇게 피해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틱스는 이슈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단기성의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틱스를 좀 쳐다보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틱스를 저는 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그 관점으로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로봇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뭐 예를 들면은 요즘 가게에 들어가면 로봇들 많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이 레인보우 로틱스를 얘네가 인수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족 보행 쪽이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전에 어떤 공장 같은 데 투입했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실생활에서도 지금 정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하는 회사다라는 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삼성전자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가 계속 원활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뚜렷한 매출도 나지 않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없고 그냥 돈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월봉상의 흐름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은 참 특이한 케이스는 이 레인보우 로틱스가 완전 바닥에 대량의 매집이 다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좀 비슷한 관점으로 현대로템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로템도 보시면은 지금이야 엄청나게 올라간 거 맞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까지의 흐름을 보시면은 어때요? 정말로 밑바닥에 다 깔려 있었습니다. 거래량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 매물대만 한번 보세요. 어때요? 정말 바닥에만 깔려 있었죠. 결국 지금 레인보우 로틱스도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매물대가 깊게 두껍게 깔려 있다라는 건 다 매물이 바닥에서 다 싹싹 쓸어 모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틱스가 지금 보면 거래량이 완전히 씨가 마른 상태입니다. 2023년에 보세요. 8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6천만 주. 근데 지금은 뭐예요? 2천만 주 수준, 4천만 주가 터지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거래량이 팍 터지잖아요. 그럼 진짜 그때는 솔직히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들어왔던 매물들이 뒤에 밖에서 튀어나오지 않는 한 레인보우 로틱스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틱스에서도 제가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용하게 저도 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 가져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추세, 그러니까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좀 집중을 하면서 저는 매매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거는 중요한 매물대 가격 있죠. 이제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온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좀 매물대 안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죠. 그래서 밑에
밑에 가격대가 27만원, 그리고 머리 위가 31만원인데 아마 당분간은 레인보로틱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눌림에 대한 조정도 저는 뭐 여기에서 크게 빠지진 않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레인보로틱스를 좀 중장기 방향으로 가져가실 때 물론 뭐 싸게 잡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올랐다 떨어졌다 파동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그냥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비중 줄였다가 또 다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비중을 채우는 작업을 통해서 계속 레인보로틱스의 좀 복리의 수익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레인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레인보로틱스에 대해서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같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은 그냥 레인보로틱스를 중장기로 가져갈 건데 좀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면서 좀 중장기로 끌고 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이거는 레인보로틱스는 워낙 좀 단기 관점보다는 제가 중장기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단기 급등을 공략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레인보로틱스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레인보로틱스 주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40만 원 구간이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어야 되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안 들어와서 바로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았고 지금도 주봉상에서 제가 아까 25만 원의 가격은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여기 거래량도 딱 5월 달에 들어와 줬고 그리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3개월 이상을. 그래서 저의 지금 먼저 1차 목표는 사실 40만 원 구간 갔을 때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매도를 안 할 건데 40만 원의 구간에서 만약에 또 어떤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비중을 다시 또 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40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전까지는 또 우리가 현재 30만 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추세에 대한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